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테리님께서 여전히 많이 힘드시다고요. 성당에서조차도 길고양이들한테 사료를 못 주게 한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저희 그 집 근처에 있었던 그 캣맘께서도요. 길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주면서 개체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 군청에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양이들을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해가 다시 이렇게 또 풀어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길고양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게 놔둬버리면 중성화도 안 돼서 계속 개체가 늘어날 거예요. 차라리 일정하게 계속 사료를 주면 얘네들 계속 거기 먹으러 올 거고, 걔네들 그렇게 이제 일정한 곳에 모이면은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김선님께서 맞아요, 수술시켜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와, 정말 이 양반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건너서 징검다리로 대통령이 된 사례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예, 꽤 흔한 사례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트럼프는 그중에서 참 예외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가 또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다라는 걱정을 한답니다. 글쎄 저도 좀 몇 가지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남북한의 이 역학적인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정세의 변화, 이 변화를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우리 되돌아가 보죠. 트럼프가 이 북미 관계를 마구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한반도 분위기를 평화 분위기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도 결정적인 전기를 맞았었고 진짜 그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죠. 안타깝죠. 만약 그때 북미 간의 관계가 좀 잘 풀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통받고 있는 이 대북 송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생길 여지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도 되고 또 전망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게 뭐가 있느냐? 윤석열은 X 됐다. 삐삐삐 됐다. 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가 고민을 해서 무엇이 한반도에 가장 유리한가,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한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뭐 건진이니 천공이니 이런 것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무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은 트럼프를 만나면 아마 작살이 날 겁니다. 아마 트럼프한테 아주 밥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참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미국 뉴스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게 뭐 확인이 됐더라고요. 트럼프도 대선에서 이겼다고 뭐 승리 선언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징검다리 당선. 그런데 이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은 정말 앞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겁니다. 검사 적폐들한테도 엄청난 재앙일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던 적폐 세력들, 적폐 언론들한테도 이보다 극한 악몽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 그리고 적폐 언론 심지어 이낙연 이쪽 세력들까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맨날 떠들었습니까? 맨날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위기설이 왜 나옵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감옥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떠버려 왔습니다. 그걸로 제일 많이 재미를 본 것이 이낙연 뭐 그쪽 애들이죠. 낙엽파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치자면 트럼프만큼 사법 리스크가 있었던 애는 없죠. 트럼프는요. 지난번 바이든한테 선거 질 때 자기 지지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끌고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란 선동 혐의로요. 20개의 주가 넘는 곳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의혹도 있죠. 더군다나 여기서도 증인을 매수하려고 했다. 피해자를 매수하려고 했다. 그걸로 또 재판받고 있죠.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탈세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내란 선동 빼고 나머지 범죄만 가지고도 20개 주 이상에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4년 내내 트럼프를 괴롭혔던 게 바로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총에 맞아서 암살될 뻔도 하죠.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합니다. 사법 리스크. 국내 언론도 참 많이 떠들어댔죠. 그런데 사법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암살 시도, 총도 2번이나, 총을 한 번 맞았죠. 그리고 한 번 더 암살 시도가 한 번 더 있었고, 직접 총에 맞지는 않았으나 암살 시도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2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 칼에 맞았잖아요. 맨날 검찰이 사법 리스크라고 시비를 걸잖아요. 참 많이 닮았다, 그죠? 아마 앞으로 검찰이든 뭐 적폐 언론이 됐든 아니면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 대표 보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트럼프도 당선됐는데 뭐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트럼프가 함께 강조되면서 에이 대통령 되겠네. 트럼프도 됐는데 이재명도 안 되려고?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기 어려워진 거죠. 11월 위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원도 지금 참 악몽일 거예요. 이게 왜 악몽이냐면요. 트럼프가 여러 개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재판을 거의 진행을 안 했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게 원칙이 있느냐면 사법부가 함부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력한 대선 후보 혹은 다른 후보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스톱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특히 국민의 선택을 함부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던 거고요. 그 원칙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입장에서는 뭐야? 악몽이지. 진짜 악몽일 겁니다. 11월 달 재판 그거 이상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당장 뭐라고 하겠어요? 야, 미국의 트럼프는 말이야, 미국 법원이 재판을 안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저런 식으로 해? 니들 이재명 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라는 식의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적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야,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하겠구만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원은요, 함부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기소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설령 범죄 혐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면 일단 그 재판은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 법원에서 오랫동안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법부나 검찰이 함부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다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일단 윤석열을 괴롭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그럴싸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윤석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전쟁 끝내겠대요.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그건 결국에 현상 유지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다 인정해 줄 테니 여기서 끝내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트럼프는 그럴 거예요. 유럽이 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면 해라. 근데 우리는 빠지겠다. 이건 거죠. 근데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는 순간 다른 유럽 국가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유럽 입장에서는 좀 더 전쟁을 끌어서 러시아가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좀 시간을 끌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된 이상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24시간은 어렵겠지만 내년 봄쯤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 1월인가 취임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은 늦어도 내년 5월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반도로 끌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말짱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고 중국, 러시아와 일부러 척을 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했던 그 정책들이 이제 완전히 다 앞으로 보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작할 겁니다. 북한 애들 아마 신무기 대거 받아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만 엿대는 거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윤석열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괜히 너무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북한을 살려주느냐고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책임 윤석열이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뭐 재건 사업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크라이나 재건 어지간히 하겠다. 못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요. 우크라이나가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말아먹어버렸지. 윤석열은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가지고 삼부토건이니 아니면 자기 연관되어 있는 무슨 이런 기업들한테 이권을 나눠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예, 그건 이제 왕창 도루묵이 됐고요. 이제 나가리가 된 겁니다. 돈벌이 하려던 윤석열, 아니 김건희의 계획은 이제 파산이 난 거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고 오려던 계획도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남은 거는 그 뒷감당이에요. 그 뒷감당을 다 윤석열이 해야 될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윤석열이 뭔 감당을 하겠어. 지가 뭐가 있어서 가진 거라고는 두 쪽밖에 없는데 결국에 그걸 다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내가 삐삐 됐다라고도 말도 안 해. 진짜 삐삐 된 게 뭐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가 앞으로 한국을 향해서 돈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방위비 분담하라고 할 거예요. 기존에 방위비 관련된 합의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방위비를 지금의 적어도 5배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방위비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을 핵 합의 이렇게 또 끌고 오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스몰 딜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이 맨날 한미 공조, 찰떡 같은 한미 공조로 북핵에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찰떡 같은 한미 공조 좋아하네. 이제 트럼프가 나서서 김정은의 핵을 인정해 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몰 딜, 핵 스몰 딜은 뭐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한 30발에서 40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건 다 인정해 줄 테니까 더 만들지 말아로 합의할 거예요. 우리만 망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 윤석열이 만든 거지. 미국만 바라보다가 이 난리가 온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국제적인 바보가 될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트럼프 이제 대놓고 윤석열 갈굴 거예요. 지가 김정은 만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 걸거칠 거거든. 그러면 아마 동네 개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요, 북한과 핵 합의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을 대가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핵을 가지는 이유, 미국 니들이 무서워서인데 한미 동맹 폐기하면은 우리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윤석열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한미 동맹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어리석었냐고. 이 어리석은 새끼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지만 삐 되면은
모르겠는데 온 나라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어요. 자, 문제는 뭐 이 과정에 한국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거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가 김정은하고 친하대.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제끼고 하는 거 아니야. 벌써 지금 언론 보도가 뭐로 나옵니까? 예. 트럼프 재집권에 김정은이 웃는다. 한국 패싱 우려.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 책임 다 누가 져야 된다? 윤석열이 져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이 국제적인 위상, 윤석열이가 한 방에 그냥 까먹게 된 거예요. 윤석열의 무능함이 전 세계에 그대로 폭로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이 고립이 될 거예요. 특히 미국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거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중국,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 러시아하고도 지금 척을 져놨잖아.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이제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개 잡듯이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걱정인 거는 뭐냐? 이게 윤석열만 삐 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것들 북미 간의 스몰 딜이니 뭐니 이거 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핵이 없다. 그거는 악몽이에요. 최악의 악몽이에요. 근데 이 악몽을 누가 만든 거야? 트럼프? 아니, 이 악몽 만든 거는 윤석열이에요. 한미 어쩌고저쩌고 뭐 핵 공유? 어지간히 트럼프가 핵 공유해 주겠다. 아유, 진짜. 자, 이제 남은 거는 별거 없어요.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그나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이 입장을, 우리의 그 위치를 지키려면은 윤석열 끌어내려야 돼요.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윤석열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야. 윤석열이가 뭐 저기 그랬다며 천공인가 뭔지가 이번에 그 누구야 해리스가 된다고 그렇게 그 했다며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철떡 믿고 그쪽으로 뭐 올인했다며. 원래 정상적인 외교라면은 이 양다리 외교를 하는 게 제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저러는 바람에 아휴 참. 예. 자, 근데 이런 상황,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극우 진영, 자기들은 보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악몽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깨는 상황. 북한의 핵을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인정해줘 버리는 상황. 자기들은 악몽이야. 자기들은 오로지 미국한테만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얘네들 앞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한미공조? 한미공조에서 북한 살려주나? 예. 한미공조 이렇게 무지성으로 떠들었던 윤석열의 이 어벙하고 멍청함이 예. 온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은 X가 됐죠.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경제예요. 자, 이 경제 때문에 지금 제일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뭔 줄 아십니까? 잘 안 보이죠? 예,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인고 하니 예, 오늘 환율 그래프입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오늘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30원이 올랐어. 오늘 한 오전부터 트럼프가 앞서간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환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화들이 다 대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외환시장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1376원에서 출발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1405원까지 무려 30원이 올라가요. 그나마 막판에 대거 물량이 투입돼 가지고 400원, 140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이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에서 아마 3차례 시장 개입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2시 무렵에 1,400원대를 돌파할 뻔 했거든요. 그때 한번 시장 개입이 이루어져가지고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1시쯤에 또 환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환 개입이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외환 개입이란 게 뭐 쉽게 되냐고. 오후 2, 3시쯤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환율이 치솟습니다. 다시 외환 개입을 통해서 떨어지죠. 그렇지만 막판에 결국 외환 개입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죠. 이 상황이 뭐냐? 우리 경제로서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최악의 악몽이에요. 윤석열, 한덕수 얘네들이 우리 경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뻥쳐왔는데 그게 완전히 기본부터 흔들리게 된 겁니다.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당장 우리 기업들 중에 이 적자로 전환될 기업이 그 절반 이상입니다. 적자 전환이 문제가 아니고요. GDP도 그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추락해요. 지금 대만 그 위안화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일본도 엔화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추락하고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경제 이제는 수출이고 뭐고 끝났어 이제. 윤석열은 X된 거예요. 좆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를 온 국민이 고스란히 받아안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검찰 독재 정권이나 적폐 언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떠벌여댔던 사법 리스크 더 이상 떠벌이지 못하게 된 점은 좋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의도도 완전히 무산됐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그걸로 윤석열이 좆된다면 우리로서는 환영 그 자체죠. 하지만 북미 관계 문제, 이 문제에서 한국이 이제 소외될 거라는 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점, 이건 참 충격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쌓아놓은 똥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아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라면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한미공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처럼 모든 거는 다 한미공조로 흘렀잖아. 그죠? 예, 저기 그 김태현이 이런 애들, 신원식 이런 애들 툭하면 한미공조 입에 붙였잖아. 근데 그 한미공조가 이제 기본부터 개작살나게 생겼어. 우리나라 극우 진영들이 그렇게 애써 지키려고 했던 한미공조는 미국이 작살내버렸지 이제. 우리로서는 그동안에 이 극우 진영들이 얼마나 허상을 보고 쫓아다녔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무지성적으로 한미공조 떠들었던 그 폐해는 온 국민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 그게 걱정인 거죠. 자, 이런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뭐다?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은 뭐다? 예, 끌어내리는 겁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당선은 윤석열 퇴진의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준 거죠. 아마 트럼프 때문에 윤석열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 이 제목을 이제 윤석열은 X 됐다 라고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윤석열을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 대안은요,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들도 이제는 느낄 거예요. 아,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다. 그게 탄핵이 됐든 개헌이 됐든 우리는 무조건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는 11월 16일인가요? 그날도 아마 집회가 열릴 걸로 돼 있는데 이날 집회는 아마 야권 총집결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요. 진보당이라든지 사회민주당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야권 정당 모두가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